충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남도의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충남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충남도의회 현장 속으로. 오늘은 어떤 조례들이 소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2대 충남도의회가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했는데요. 오, 시작부터 아주 준비가 철저한데요. 당연하죠. 그동안 여러 안건을 처리했지만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처리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와 교육, 의료 복지 분야의 조례도 재개정하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와서 우리 충남도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 발의되는 조례안은 이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서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보니까 도민들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조례안을 살펴보면 사회 현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현상이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안전 관련 조례안들과 출산 장려, 노인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들이 다수 발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듣고 보니까 조례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충남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이 시간. 슬기로운 자치법규에는 어떤 조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혹시 청년 회장 아니요? 아이고, 나는 또 누군가 했네. 저기 상훈이 없냐 아니요? 아니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몰라왔나 보네. 아니 그거 청년 회장이 얼마 전에 엄청 큰일을 냈다면서. 왜 그 순돌이 아빠 경운기. 아이, 참말로 그 진짜 큰일 날 뻔했잖여. 그러니까 말이야. 바빠서 연락 못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대요? 이 태어냈디야. 아이고,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 아이 그러니까요. 그 경운기가 그렇게 땅에다 박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물렁물렁하자뇨. 아이 말도 말아요. 그 옆마을에 불도 나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다 거기로 가고 순돌이 아빠는 경운기에 끼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우 내가 보는 게 다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일하다 보면은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아이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면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민원 넣고 의원님들도 다 찾아가고 내가 한 거 아니오. 아이 그러니까 우리 젊고 잘생긴 청년 회장이 잘한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지. 내가 또 알잖아.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이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저기 단둘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할까요? 아이고, 왜 이런겨?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줘봐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아니, 배우진 아나운서 사투리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또 충청남도 토박인데 사투리가 어색할까봐 걱정하면서 찍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들이 농업 작업을 할 때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충남도 의회가 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관련 기관 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분야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인해서 안정적 농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데요. 맞아요.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배 아나운서, 혹시 전동보장구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가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가 돼서 인도통행이 원칙이지만 이 도로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차도로 내몰리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날까 봐 너무 무섭지만 인도가 좁기 때문에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어르신용 전동 스쿠터 구입 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33,317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최근 고령 인구가 더 늘면서 이용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충남도에서 특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깜짝 놀랄 소식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우리 충남도의회가 정말 일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번 조례를 보면 이 전국 도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랑 전동 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남도가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그리고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왔어. 들어와. 그래. 우진이 여기 편히 앉아. 그래 우진아, 선생님이 다름이 아니고 우진이가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불렀어. 요즘 우진이가 성적도 좀 떨어지고 수업 때 딴 생각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 맞니? 아니야? 그럼 뭘까?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설마 근데 그게 나는 아니겠지? 선생님, 아닙니다. 뭐 그래, 너가 그렇다면 그런 건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쌤, 그거 20년 된 거예요. 그래? 벌써 20년이나 됐니? 선생님이 웃자고 한 소리야. 우리 우진이 고민이 있을까 봐. 우리 우진이가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니.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좀 고민 같은 거 없나 싶어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맞아? 아니 쌤, 진짜 재밌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이제 막 경쟁하고 걔네들을 넘어서고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고민한단다. 원래 그렇게 고민하는 시기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진이 부모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야. 부모님한테 털어놔 봤어? 엄마 아빠는 일하시느라 바빠요. 그래, 우진이 부모님 바쁘실 텐데 아마도 우진이 부모님들께서는 우진이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주길 바라시고 있을 것 같아. 아 쌤, 원래 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저 하루에도 생각이 수백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수백 번이나? 네,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동굴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 우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찮아, 우진아. 머리 숱도 없는 애가 그만 뜯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 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배 아나운서, 우리 배 아나운서님이 학생의 시절에는 사춘기를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이 슬슬 사춘기의 기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사춘기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초조해하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5명 중 1명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가 이 심리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는데요.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입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해보면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내 마음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수빈 아나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요? 아니, 농촌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여러 군데에 전화를 돌려도 요즘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을 수확을 위해서 지금 한창 농촌에서는 할 일이 많을 시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농촌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농촌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농번기 일손 부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해결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 금방 해결될 기미는 보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남도 의회에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조례는 바로 이겁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배정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이 외국인 근로자 정의 규정,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항 명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와 관리 지원, 또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실습 지원,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업 재해 보험, 작업장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네, 농촌뿐만 아니라 어업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 건데요. 조례안 개정을 통해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아니 어제 할 때는 다 알겠더니 오늘은 또 헷갈리네. 응? 이번에 또 뭐가 헷갈리세요? 어제 쌍디귿 누르는 거 배웠는데. 쌍디귿 기억 안 나시는구나. 자, 이 버튼이랑 이거랑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랑 디귿인데 아니, 여기 이거를 누르시고 이거를 누르고 이것도 누르시면 돼요. 같이 동시에 동시에 같이. 오! 어르신 어려워요? 이거 금방 익히면 손주들이랑 메일이랑 문자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응? 그거 다 하려면 다 언제 배우나? 금방 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사람만 딱 한 잔. 안 돼요.
저번에도 약주 한 잔 드시고 오신다더니 도망가셨잖아요. 에이, 손이 떨려서 그래. 손이 왜 그만 가운데 손가락 빼고 구부러지려고 하네. 안 돼요. 그래도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미워요. 열심히 쓰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요 이거. 나 다 하고 써. 어르신 다 쓰셨어요? 그럼 나 오늘 건 다 썼어. 오, 저한테 오늘 편지 쓰는 게 미션이었던 거 아시죠? 그럼 내가 왕년엔 배우면은 다 빨리 하는 사람이었어. 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편지 확인해보고 막걸리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막걸리? 진짜? 봐봐. 여기 다 쓴겨. 다 썼어. 수빈 아나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그럼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사회로 이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이걸 배워두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그럼요. 이제 주문도 키오스크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실수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죠? 저예요. 저 같은 젊은 세대들도 가끔 어려워하는데 어르신들의 불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볼 조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5번째로 만나볼 조례는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자면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이 자리 잡게 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2021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신체적, 경제적, 또 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아주 꽉꽉 채웠습니다. 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또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 아나운서,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분들이 계셔서 손꼽아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경찰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의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소방관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답을 다 알려드려야지 답을 말씀하시는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 소방관 분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늘 불과 싸우고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 같은 거요? 네, 희생정신 맞습니다. 이 언제 어떤 출동이 생길지도 몰라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TV에서 그 장면 많이 봤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다가 출동하게 돼서 끼니도 거르고 출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충남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바로 오늘 마지막 조례인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 식사를 위해 자리도 못 비우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출동이 생기면 끼니를 걸러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기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리아는 일선 시군 외곽 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안전센터와 119 지역대 등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지금 소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조리를 통해 점점 좋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조례 어떠셨나요? 귀에 쏙쏙 이해가 쉽지 않으셨나요? 수빈 아나운서 애교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실생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조례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이 시간, 앞으로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조례 슬기롭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건의나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요.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창취해서 이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돕는 지역 민원 상담소.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논산과 금산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민원 상담부터 입법 정책 건의 등이 이루어지는 논산과 금산의 지역 민원 상담소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논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도맡아 운영하는 논산 민원 상담소. 논산 시내에 있는 모든 민원 사항을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윤기영, 오인환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 하나하나를 민원인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도맡아 운영하는 금산 민원 상담소.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김석곤, 김봉만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친절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지역 민원 상담소. 충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이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지역 민원 상담소 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민원 상담소 운영 일정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남도 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영상은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회 공식 너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